자, 한국항공우주 뭐 계산 어찌됐든 그 전체적인 종목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어쩔 수 없이 수급 논리 기준을 들여다보실 수밖에 없다. 대형주도 그렇고 뭐 중형주, 소형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잡으실 때 이런 기준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얘도 수급 논리를 보는 게 맞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49.79예요. 그러니까 주요 주주 지분까지 합치고 기간 물량까지 합치면 유통 물량이 거의 없죠. 근데 이 종목을 뭐 수급이 뭐 들어왔네 나갔네 개인이 몇 조 정도를 샀네 개인들의 몇 조 사는 것 갖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죠. 전체 추이 추세 부분에.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49.89, 34.26. 그밖에 뭐 LG화학이라든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특이하게 현대차하고 기아하고의 외국인 지분율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아는 27%, 현대차가 27%인데 기아가 36%예요. 어쨌건 이쪽도 이제 합치면 82% 수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복 대주 지분에 외국인이 혹시 껴있나 이제 그 정도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없죠. 안 껴있죠. 그럼 82%의 기관들 지분 어떻게 될까요? 전체 펀드 그 수차익 잔고가 74조, 그러니까 70조라고 감안을 했을 때 70조라고 감안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기아의 시가총액이 33조. 그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펀드 부분 같이 감안했을 때요. 그러면 2%가 안 되죠. 1%가 1880조의 1%면은 지금 1900조 잡을까요? 33조면은 1900조로 잡아줬을 때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74조의 1%, 1.9%, 2% 잡을까요? 74조의 2%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1%가 70조의 1%면은 7천억, 2%면 1조 4천억. 그러니까 1조 4천억 정도가 기간 지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1조 4천억. 그럼 33조의 1조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4%? 응? 4% 정도? 그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중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율이 또 외국인 지분율이 또 기관 지분율이 이제 높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기준을 좀 설정해서 같이 놓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연기금 빼고 나머지 이제 추가 비중 예를 들어서 기아가 갖고 있다면 86%의 개인 지분은 14%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1, 2%, 2, 3% 혹은 3, 4% 샀다고 해서 극대형주의 변동성의 기준에 어떤 큰 영향을 받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우리 종목인데 왼쪽에 대부분이 이제 우리 종목이고 그 종목군들의 변동성들을 뭐 가감 없이 봐야 되는데 OCI가 뭐 말도 안 되게 깨져 내려가 있어요. 근데 OCI는 어찌됐든 유통 물량이 눈에 보이는 이제 유통 물량이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외국인과 전체 대주주. 그리고 이제 기간 쪽까지 이제 감안을 하게 됐을 때 그래도 4, 50% 그러다 보니까 변동률이 위로도 굉장히 가볍지만 아래로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든다면 OCI다라고 했을 때 누적 수급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 그럼 1월부터로 기준을 잡으면 올해 이제 1월부터 해서 뭐 정책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또 5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이제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1월 1일부터 뭐 쭉 들여다봤을 때 예를 들면은 2월 16일 기준에 2월 16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누적 그러면은 180만 주 정도 매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식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300만 주짜리라서 180만 주라 그러면 거의 뭐 8% 정도 기준이 됩니다. 8%면 적진 않아요. 적진 않은데 시가총액 규모나 전체 비중 등을 감안했을 때 유통 물량이 원체 많다라는 거하고 또 극대형주 이외의 경우에는 그 물량이
초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물량이 가벼운 종목일수록 시가총액 부담이 없어서 좀 더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이제 뭐 OCI 같은 경우가 오늘 거래가 90만 주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마감 때까지는 200만 주까지 터지지는 않겠죠. 지금 시간의 기준이라면. 그러면 떠넘겨질 수 있는 물량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데 변동률은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설정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를 묶어서 같이 놓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방산 부분에 대해서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전쟁 무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폴란드 쪽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원활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여러 이유를 가지고 현대로템의 전차라든가 뭐 항공우주의 비행기라든가 이런 부분, 전투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구매할 수도 있다, 추가 구매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쏟아져 나온 거고 현대로템도 우리가 수익 종목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2만 현대로템이 이제 주가가 고점을 형성했던 게 23,450원입니다. 6월달 기준에 이 정도 범위에서 수급이 계속 유입돼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유지, 좀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있었어도 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략에서 이제 압축. 그리고 지금 뭐 어쩔 주식님이나 몇몇 분들께서 이제 여전히 가지고 계신 입장이어서 금요일날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또 목표 주가 얼마나 잡을까요 하셨을 때 목표 주가는 이제 앞전 고점에 27,500원 그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거래 실리면서의 흐름이에요. 수급도 일단은 다시금 개선됐고 그러니까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제 수급의 변화 없이 미끄러졌던 부분이 18,000원대까지 좀 많이 과도하게 미끄러지고 나서의 돌림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 범위가 과연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 근데 OCI만큼 뭐 8% 그런 등락 범위 그러니까 누적 범위는 아니었고요. 3% 수준 지금까지 한다면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 3% 들어왔다가 주식수가 1억 1천만 주짜리니까 3% 들어왔다가 많이 빠져나갔죠. 최근에 조정받을 때.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기준에 130만 주의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습니다. 누적적으로 볼 때 이제 올해 들어서 한 3%의 기준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전에 뭐 19년 이후부터 쭉 보시면 그리고 18년부터 보셔도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게 많아요.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이렇게 나올 때 철도 관련주 해가지고 나올 때 그때 당시에 개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물량이 떠넘겨졌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공매 상환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추이 추세 부분 놓고 보면서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추이 추세가 일단은 뭐 공매 상환이건 대차 상환이 다 필요 없이 요 기준점의 고점을 넘길 수 있을 만큼의 거래가 수반되고 이동평균선의 단기 이평선에 이제 우상향을 잡아 이끌어내면서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 주가는 뭐 우리가 정리가 됐든 가지고 있든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놓고 보실 때 이 고점 라인까지는 들어올려질 수 있다. 이번 달에도 남은 일수가 많이 있고 다음 달에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재건산업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 그 부분에 대한 이슈 그 부분에 대한 거래 대금 수반 그러니까 거래 대금 수반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없다가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되죠. 그러니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도 현대로템도 이렇게 해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종가 대비해서의 흐름 그리고 직전 여기가 한 28,000원 정도 될 거예요. 종가 기준이. 그리고 요게 이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놔 드리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이제 조금 저가 부분을 예를 들어서 14,800원 정도로 잡는다면은 6,000원의 등락이 나와요. 그러면 26,800원 정도. 그래서 26,800원
27,000원 이런 구간들이 이제 뭐 여기 꼬리까지 잡아버릴까요? 꼬리까지 잡으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대략적으로 27,500원 뭐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로템 부분의 2018년 이후에 이제 이러한 변동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여기서 또 볼 거예요. 볼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누적 수급 범위, 거래 범위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놓고 보는 거고 누적 수급 범위에 있어서 현대로템은 지금 현재로서는 누적적으로 이제 매집이 이렇게 단행된 위치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항공우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이제 이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의미 있는 저점의 부분을 여기까지로 확대해서 놓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공간만큼의 크기, 그러면 요 공간만큼의 크기를 설정을 한다라고 친다면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공간까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요 앞부분의 상단 라인까지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이렇게 설정을 잡아가더라도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로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전략 기준을 더 잡아드린 거고, OCI 부분은 앞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그 우리 기준에서는 일단은 OCI의 범위의 기준은 투매를 하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기준점을 좀 설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 계속 주셔야 되는 게 옳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대로템 부분에 이렇게 일단은 현대 로템 부분의 전략 부분의 흐름을 재편입 구간 설정 범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이제 최대 폭으로 터진 이후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슈가 그만큼 거래가 이제 최근 거래가 가장 큰 거래로 형성될 만큼 이슈가 불거졌다라는 거죠. 그 이슈가 계속 유지될 거냐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뭐 오늘 당일의 기준을 잡을 거냐, 금요일 날 등락 범위까지 잡을 거냐 해서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로템 범위 뭐 금요일 날 전략 기준 잡아드렸고, 추가적인 범위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그래서 매직 계산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로템 부분을 같이 올려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 부분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기준을 좀 같이 들여다보시고, 이 자료 뿌려주실 때는 현대로템 부분에 대한 금요일자 뿌려드렸던 링크만 저렇게 쑥 던져놓지 말고, 현대로템에 대해서 금요일날 다 작업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방송 원고도 있으니까 같이 설정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현님들 방에 이렇게 해서 현대 로템 부분도 올려드리고, 일단은 월봉 기준의 전략 부분이 갭에 대한 교육재료 부분에 돌파갭과 급증갭까지로 연동을 시켜서 놓고 볼 수 있는 범위 기준이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내용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콘텐츠 팀에 올려드릴 테니까 현대 로템을 다시 한번 쭉 문자부터 뭐 금요일자 자료까지 해서 쭉 뿌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차트 부분을 같이 올려드리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로템 부분은 고점 대비해서 1.5%, 1에서 1.5% 밀리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 대처하는 걸로, 이렇게 뭐 한국항공우주 녹화하려다가 뭐 현대로템 드세요. 현대로템 올려드리고,
한국항공우주의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 기준은 그것도 같이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여기서도 같이 드릴까요? 거래량 기준에서 그렇게 하고 참조하시고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